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후레지아님이 전국의 모든 촌철님들 오늘도 덥다는데 곧 가을이 오고 있다니 좀만 더 버텨봅시다. 모두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늦은 휴가 후 업무 복귀하는 날입니다. 아, 출근하기 싫으네요. 애들 방학 숙제도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만 급한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잘 놀고 왔으니 아자아자 힘내봅니다. 네, 보통 방학 숙제는 개학 며칠 전에 몰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안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일기장을 써야 되는데 날씨를 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대충 선생님이 아시겠냐 생각하고 대충 썼습니다. 하긴 네. 선생님도 모를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네. 하지만 저는 안 밀렸다. 그런데 세 줄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씻고 잤다 뭐 그거죠. 뭐. 그럴 거면 왜 씁니까? 쓰라니까 쓰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기장 검사를 하는 건 좀 약간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요즘은 안 할걸요? 아, 그런가요? 뭐 아무튼 일기장 검사. 아, 요즘도 하려나? 그래 맞기도 했거든요. 왜 맞아요? 안 썼다고. 그냥 성의 없다고. 네. 혼날만 하네요, 세 줄은. 매일 네. 또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 예. 어유 민망해라. 예. 우사님, 네. 오늘은 차 없이 일산에서 강화까지 대중교통으로 출근합니다. 아, 일산에서 강화 대중버스가 있나? 교통버스가 있나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좀 갈아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사님이 왜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시냐면요. 교통사고로 다시 차를 사야 하는데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차값은 고민이 안 되시나 봐요. 아, 갑자기 삐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뭘 이런 것까지 분석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 네. 세상 좀 최소로 피곤하게 삽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네, 우사님. 아니, 기름값이 올라서 고민이시라고. 아유, 뚜벅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 저는 차값도 고민이라. 아, 예. 죄송하네요. 너무 제 눈높이로 세상을 봤네요. 아, 차 살려고 요즘 고민 중이구나. 딱 보니까 그건데 지금. 네, 작가료가 올라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6일에 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한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내는데 청구 금액을 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도 내용 어떤 걸 문제를 삼았냐면 그 자신의 배우자가 그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어지는 보도에서 배우자가 인사청탁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2달 지난 시기였고 청탁자리였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보도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고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사진 사고 같은 경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자신을 흉기 난동범 취급했으니까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과한 반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 명예훼손 소송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깎아내려졌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진 사고는 즉각 그리고 다수의 언론에 의해서 바로 잡혔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이 결정적으로 흠결났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송을 걸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굳이 한 말씀만 더 하자면 이동관 후보자는 말 그대로 공직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유감을 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말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소송인데 이동관 후보자 측이 내세운 소송 이유에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소송 이유가 뭔데요? 이동관 후보자 측은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원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시선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의 자유는 곧 비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첫 번째 대상은 정부여야만 합니다.
왜냐?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건 언론의 책무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정부 감시 비판이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야당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야당 또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집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진영 사주 내지 정원 유착을 거론을 하고 나섰습니다. YTN 보도가 야당이 소스를 제공하고 보도 방향을 조율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인데 수사 요청을 언급한 걸 보면 그냥 막연한 의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꺼내도 되는 거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동관 후보자가 내세운 정황이라고 하는 건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언론이 끝을 볼 때까지 진실을 쫓아 보도를 이어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통상 언론은 이렇게 합니다.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보도 전 취재 과정에서 적극 대처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럼 YTN은 청문회가 끝나고 이동관 후보자가 한가로워질 때까지 보도를 미루고 기다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 쪽에 논리를 해부를 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뭔데요? 공직자, 나아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특정 진영의 사주 또는 정경 유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대언론 정책은 일색화돼 버립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은 특정 진영의 하수인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는 정치적 유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공산당 기관지가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건데요. 해석을 하게 되면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공산당 기관지를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소송은 저강도의 기본 대처법일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이 취하는 대처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된 상태에서 대처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걸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기본 관점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황소뭉치님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있는데 굳이 형사고소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 김사님은 방통위원장 되실 분이 언론을 고소하는 거는 압박이 맞나요? 라고 해주셨고, 마진가님도 이건 언론 기죽이기 시작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헬레나님 취임 전에도 고소면 취임 후는? 이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어요.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데 이 후보자 측이나 여권에서는 뭐 이렇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라는 거냐. 정부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억울한 어떤 지경에 내몰리는 잘못된 보도에 접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채널과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공직자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소송을 자제를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보도가 개인적 사감이 깔려있는 보도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감시 차원이라는 점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잘못된 보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처신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면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항변을 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소송 들어가면서 이걸 남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런 보도를 그냥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보도의 내용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지금 특정 진영의 사준이 정원 유착이니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특정 진영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에 몸담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몸담은 사람에 대한 비판을 모두 야당의 사주에 의한 야당과 언론의 유착의 결과물이라고 바라보면 그런 비판 보도 자체를 뭘로 간주를 하냐면 공산당 기관지식의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촌철님들의 댓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장장 14시간 동안 펼쳐진 청문회 끝에 여야 결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결론. 반대로 야당은 임명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지 좀 궁금한데 저희 인터뷰가 좀 미리 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야 간사 잠시 후 2부에서 각각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3개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이건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자세히 짚을 거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딱 한마디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965년도 한일 협정 그 후에 정부의 이런 조치와 2012년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의 그 간극을 조정할 수 있는 공탁 방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요거만 짚는 이유 그리고 포인트가 뭘까요? 맨 마지막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반문을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죠? 이걸 되묻고 싶습니다. 이걸 되묻는 이유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탁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국민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지금 상황 호도에 해당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탁 문제는 여론 지형에서 옳래 그르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적 문제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탁 방안이 이른바 조정안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국민 여론 이전에 법원 판단 때문인 겁니다. 공탁을 불수리했고 그 불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고 단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주어 저희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뭘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건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인데 법원의 판단인데 뭘 할 수 있는 거죠? 행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거래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뭘 노력할 수 있다는 거냐? 이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법원의 일관되고 단호한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항고를 해서 시간을 끄는 것.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건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봉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DID님은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노력은 일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김성진님, 피해자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 공탁, 너무 넌센스 아니냐 이런 점을 좀 꼬집어 주고 계신데요.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앵커가 과거사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겠냐, 과거사가 좀 변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사의 균형을 잡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실현시킨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분석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담대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 번 들은 말이긴 합니다만 대국민 설득과 노력 느껴지십니까? 아니 뭐 그 여론조사 결국 몇 %가 나오도 간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설득하는 자세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 근데 저는 이 점을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반대 여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공탁에 대한.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저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다는데. 근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다른 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하실지 좀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직장갑질 119가 에어컨 갑질 제보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자, 학원 강사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로 7시간 동안 계속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이 평소에도 돈을 아껴서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무직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데 사업주가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리모컨을 자기만 갖고 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또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있는데 안 틀어준 지 2, 3주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가 단체 대여방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틀지 말라는 얘기네요. 또 다른 직장인이 있는데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10일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정반대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덕수 총리가 잼버리 현장 지키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잼버리 대회가 개막한 1일부터 대원들이 조기 철수를 한 8일까지 현장을 지킨 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묵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지난 7월에 문을 연 신축 숙소로 각 방에 화장실, 샤워부스, 세면대는 물론이고 빵빵하게 나오는 에어컨 시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가부가 해명을 했죠. 원래는 야영장에서 수경을 하려고 했으나 텐트 확보가 안 됐고 인근의 다른 숙소도 마땅치 않았다가 해명 내용인데요. 그 넓은 땅에 텐트 하나 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걸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두렵니다. 옛말에 뭐하다 지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제 논란이 좀 커지니까 여가부에서 해명이 다시 나왔는데요. 네. 장관의 신변 안전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SNS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경고하는 내용이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관이 보일 태도입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냥 숨어버리는 게 장관입니까?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이 처신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는 겁니까? 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5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가부의 책임 소재를 물을 예정인데요. 어떤 문답이 오고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